자, 3과 한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inherit 같은 경우는 상속하다, 물려받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inherit라는 단어에서의 in이 안에다 집어넣어 준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heritage가 우리 유산이라는 뜻인 거 혹시 아세요? heritage.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here이라는 것의 어원인데 여기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뜻이라고 해서 inherit이 상속하다, 물려받다라는 뜻이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inheritance는 명사형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상속이는 이 혼동어휘 외우신 분들도 알 텐데 이게 발음이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거 못 읽으면은 혼납니다. air. 공기랑 똑같죠, 발음이. 근데 H로 하기 때문에 이거 발음으로 알아야 돼요. air, 상속인.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게 되도록 누군가가 넣어준 것. 상속하다, 물려받다. 유전이든 돈이든. primitive. 프리가 무슨 뜻이냐면 가장 미리라는 뜻이에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는 건데, 원래 있었는데 미트가 전송이라는 뜻이 있거든. transmit의 미트처럼. 그래서 미리 예전부터 나에게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원시의 초기의 미개의 가장 우선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primary라고 있거든요. primary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수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에 쓰이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라는 뜻이니까 주요한, 첫째 이런 뜻이 됩니다. 밑에 있는 sacred라고 나와 있는데, 이 sacred의 이 sacred가 이게 sacrifice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sacrifice. 이게 뜻이 뭐냐면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희생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죄가 있고 빚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의 빚을 탕감하고 이제 죄를 대신 갚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최초로 있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한 신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희생을 할 수 있었다고 해서 그분만이 이제 sacrifice의 시작이 된 건데, 이 sacred가 그런 느낌이에요. 신성한 성스러운 종교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holy 알아요? holy 그죠? holy God, holy Bible. 성경이 홀리 바이블이거든요. 이게 성스러운이란 뜻의 쉬운 뜻이고, 옆에 있는 hallowed는 할로윈 많이 들어봤죠? 귀신이란 뜻이에요, 이건. 그래서 할로우드는 역시 신성하긴 한데 이제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 쪽은 아니고 약간 귀신이나 잡신 쪽, 그쪽을 말합니다. 리추얼은 종교적 의식인데, 요 리트 있잖아요. 요 라이트라고도 돼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의식인데 이 영어는 이제 스피릿 아세요? 스피릿도 여기 리트 있죠. 요거랑 같은 어원이야. 그래서 영혼을 달랜다라는 뜻이라고 해서 의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세레모니 뭔지 알죠? 축구 끝나고 막 반지 키스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레모니, 기념이라는 느낌의 의식입니다. savage. 참 다행이에요. 그 에스파가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야만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savage는 뭐 너무 쉽게 외울 것 같아서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바리안이죠. 바바리안. 이것도 야만인이거든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바바리안이, 여러분들 바바리코트 알죠? 바바리코트. 그게 바바리코트가 이게 뭐냐면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도 입을 수 있는 옷을 바바리코트라고 해요. 그래서 바바리맨이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속옷 다 안 입고 막 벌거벗고 다니다가 코트 딱 보여주고 도망가는 그런 변태잖아요. 그래서 이 바바리안이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는 옷을 안 입었거든. 근데 춥잖아. 그러니까 동물 가죽을 코트처럼 덮어 입은 걸 말해요. 그래서 그게 바바리 코트의 시작인데, 그게 바로 바바리안. 그래서 야만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갔죠? 마치 동물처럼. 예. 그다음 포클로어는 이게 민속 신앙, 정승 신앙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민속만 외워도 돼요. 민속이 뭐냐면 사람들이 속해 있는 문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포크 댄스 알죠? 포크 댄스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 거야. 춤은 춤인데 사람들끼리 그 지역마다 특징을 짓는 춤을 추는 걸 포크 댄스라고 해요. 그래서 folklore 이렇게 하면은 민속. 그래가지고 그걸 줄여서 folks 그러면은 사람들 가족인데, 이제 민족이라는 ethnic하고 조금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민족은 그냥 한민족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을 통틀어 말하는 게 ethnic이라면, folk는 그 지역에만 사는 사람들. 좀 이해 가요? 그래서 문학동 사람들, 뭐 하객동 사람들, 송도 사람들, 뭐 이렇게 좀 작은 지역의 사람들을 칭할 때 folks라고 합니다. 알겠죠? contemporary는 동시대, 현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시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동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래서 이제 현대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과거의 동시대는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이겠죠. contemporar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temporary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일시적이네요. 일시적인. 근데 문제는 앞에 con이 붙었으니까 두 개라는 뜻이라고 해서 어디 지금 나라는 사람과 그리고 지금 시대가 같다 다르다 같다를 의미할 때 쓰는 게 contemporary다. 그래서 두 개의 내가 바라보는 시기가 같을 때 이 contemporary라고 합니다. 현대 모던 잘 안 씁니다. 이거 쉬운 단어죠. naive 뭐라고? naive 순진한 경험이 없는 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naked라는 단어 아세요? naked 이게 벌거벗은인데 벌거벗은 뭔 말이냐면 어떤 죄나 뭔가를 걸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때묻지 않았다는 뜻이 네이키드거든요. 근데 나이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 어원은 낫입니다. 낫 없어 뭐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되게 순진하고 경험이 없는. childlike는 아이 같은이란 뜻이고 그리고 inexperienced는 경험이 부정이죠. 요거 인이 부정이잖아 부정. 그래서 없는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mutual 사람 여러분들 mute가 이게 음소거라고 들어본 적 있죠. 이게 왜 음소거인지 아세요? 이게 어원이 CO처럼 두 개란 뜻인데 위와 아래 입술이 뭐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딱 담은 모양이 mute예요. 그래서 이게 음소거거든요. 근데 mutual은 말 그대로 그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mutal 그러면 이제 뭐가 mutal 그러면 두 개가 되고 mutant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뭐 엑스맨 영화라든지 돌연변이 나오는 영화에 mutant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인간과 초능력이 합쳐진 걸 말해요. 그래서 mutual하면 상호간에라는 뜻이 돼서 밑에 나와 있는 이걸 정말 잘 외워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reciprocal 리시프로컬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이 리시프로컬이 뭐냐면 서로 간의 상호 간이라는 뜻인데 여기 리시트 보여요? 리시트 우리 영수증이라는 뜻이 있잖아. 서로 주고받는 거라서 리시프로컬에서 어려운 단어로 고3 때 나와요. 꼭 외우세요. 리시프로컬. 그리고 마지막에 demonstrate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데모 아세요, 여러분? 데모가 뭐 하는 거죠? 데모? 뭐 정부나 어떤 의견에 반대하는 시위를 우리가 뜻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 근데 이게 데모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무조건 보여주는 걸로 알고 계세요. 보여주기. 이게 데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데모가 빨간색이 잘 안 보이네. 이 데모가 어떤 느낌이냐면 한 번만 보여준다는 뜻이 한 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보여줄까? 야 우리 한번 보여줘? 뭐 이런 느낌이 데모예요. 그래서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1차 데모 버전, 2차 데모 버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게임은 만들었는데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는 만든 사람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직접 하는 유저들이 1차 데모 해보고 너무 쉬워요. 그럼 2차 데모 때 좀 더 어렵게 그럼 또 너무 어려워요. 그럼 3차 데모 때 최종 수정판을 내고 이제 할만하네요. 그러면 그때 이제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게임을 이제 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몬스트레이트 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데모, 시위하다만 보지 마시고 증명하다를 저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증명하다. 알겠죠?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면 증명, 시위, 입증 이런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포스터 이렇게 나왔어요. 포스터. 그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는 P입니다. 요건 F인데요. 이 foster라는 뜻이 기르다, 어떤 것을 촉진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여기서 foster라는 게 이게 force라고 해서 우리 강요하다라는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뭔가가 계속 뭐하게 하는 거야? 나아가게 하는 느낌이 강한 게 foster예요. 그래서 기르다, 촉진하다라는 뜻이 있고 raise 알죠? 우리 올리다라는 뜻인데 아이를 올린다는 건 기른다는 뜻이고 nurture와 nurse가 같아요. 어원이. nurse는 간호사로 알고 있죠. 이게 다치지 않게 잘 간호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간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르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거겠죠. 너처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영양분. 영양분을 줘서 먹고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걸 너처. 이건 다치지 않게 하는 걸 널스. 그래서 raise, bring up. bring이 원래 가져오다인데 위로 가져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겠어? 잘 기르는 거지. 알겠죠? 어댑트 이거는 뭐 어댑터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20V를 내 핸드폰에 맞춰서 전압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어댑터라고도 하는데 adapt 적응시키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혼나죠? adopt adopt
답. 이건 뭐예요? 이건 채택하다, 입양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입양.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어댑테이션 적응각색.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어댑트라고 해서 능숙한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insight, 안을 sight, 볼 수 있는 능력. 이 sight가 시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는 능력, 통찰력. 그래서 통찰력이나 식견이 좋은 사람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저놈이 날 사기치려는 건지 아닌 건지, 이 안에 뭐 먹을 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걸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포르사이트는 이 포르가 앞이라는 뜻이 있어요. 앞,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선견지명이라고 하죠. 넌 나중에 좋은 남자를 만날 거야. 이건 지금은 모르거든. 그게 바로 포르사이트다. 알겠죠? 유니크의 유니가 유니가 어원이 한 개예요. 한 개. 한 개라는 어원입니다. 그래서 유니크가 독특한, 유일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유나이티드도 연합된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뜻이 되는데 우리 피큘러 이거 피콜로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알려줄 텐데 이 페큘러라는 느낌이 약간 뾰족한 느낌이에요. 뭐라고요? 이렇게 뾰족한 느낌을 페큘러라고 해요. 튀어요 안 튀어요? 굉장히 튀죠? 그래서 피큘러도 독특한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국적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드래곤볼에서 피콜로 색깔이 초록색이죠. 그 이게 피콜로예요 이게. 일본인들이 발음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아무튼 distinct, dis라는 것은 반대, 약간 좀 부정적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tinct는 약간 튄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instinct,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본능, 그게 instinct거든요. 근데 distinct는 달라. 다른 사람들과 눈에 띄는 게 달라. 그러니까 별개의 뚜렷한 독특한이란 뜻이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에 distinctive 하면은 독특한, 두드러진 이렇게 돼 있어서 얘랑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별개의 뚜렷한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두 개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약간 비교하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 독특한은 그냥 혼자예요, 혼자. 그게 약간 달라서 그런 거니까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vague는 뭐냐면 애매한입니다, 이게. 애매한. 그래서 우리 이 vague하고 ambiguous 있는데 이 두 개도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아실 거예요. vague는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은데. 이 stimulus의 요 sti가 우리 sting 알죠? sting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들은 이게 찌르다잖아요. 찌르다. 그럼 상대를 쿡쿡 찌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자극 주는 거죠, 뭐. stimulus 하면 자극. stimuly는 놀랍게도 이게 단수고요. 이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외우세요. 발음. 스티뮬러스, 스티뮬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이게 연관 지을 수 있으니까 꼭 알고 계시고. 밑에 있는 거 criterion. 여러분 critical 뭐였죠? critical. 이거 결정적인이었잖아요. 결정적인 그리고 비판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준이 되죠. 그렇잖아요. 결정적 기준. 그래서 criterion이 단수, 얘도 criteria가 복수. 알고 계셔야 돼요. reinforce 이렇게 나와 있는데 force가 무슨 뜻이죠? 아까 말했듯이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힘을 강하다. 이게 reign이라는 게 reign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게 통치하다는 뜻인데. 통치하다. 이게 어원인데요. 힘으로 그 사람을 다스리는 느낌처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부분을 약한 부분을 강화하고 증진시키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reinforce. 알겠죠?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trength는 strong이 어원이에요. strong. 힘을 더한다는 뜻이어서 강화하다고. 뭐 부스터는 맨날 들어봤죠? 자동차에 부앙 출발할 때 불꽃 나오듯 나가는 거 부스터라고 합니다. 이게 오리진이라고 잘못 읽는데 오리지널이에요. 하지 말고 이게 기원 유래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뭐란 뜻이에요? 처음이란 뜻이에요. 처음. 얘가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origin 기원 유래. 그래서 original 하면은 원본 본래 이런 뜻이 되고 originality 이러면은 독창성. 처음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originality라고 합니다. assimilat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AS는 우리가 알고 있는 AD 알죠? 이게 방향성을 나타나는 단어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toward. similar 우리 뭐예요? similar가 유사함.
이게 SYM, SIM은 함께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다가갔더니 유사해지는 행위, 바로 동화, 융화하다예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처음에는 다르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 외모, 옷 다 달라지거든. 근데 그 지역에서 딱 진짜 거짓말하고 한 달만 살아봐요. 그럼 현지인 돼요. 그게 바로 어시뮬레이트예요. 동화하고 융화하는 느낌이죠. 이해 갔죠? 이거는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 나와 있는 aggressive 보겠습니다. aggressive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공격적인, 적극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남자나 같은 대상 혹은 적을 대할 때 aggressive는 공격적인이라는 뜻이야. 왜냐면 여기 ag가 우리 앞에서 배웠죠. ad. 약간 방향성을 나타내서 다가간다고. 다가가는 단어. 그래서 내가 다가오면 괜히 쫄잖아요. 공격성이 드러나고. 그래서 공격적인이란 뜻이 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aggressive 하면 적극적인이란 뜻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뜻이고 얘는 나쁜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aggressive. 알겠죠? 그래서 aggression은 공격, 침략이란 뜻이 됩니다. anticipate. 여러분들 anti 보여요? anti? 이게 어원이 뭐죠? 반대입니다. 응? 예상하다 기대하다인데 왜 반대가 나올까? 반대라는 뜻이 뭐냐면요. 현재 내가 부자가 아니에요. 그럼 우린 뭘 기대하고 예상할까요? 부자였으면 하겠죠. 내가 남자예요. 그럼 내가 뭐가 된다면이라고 예상할까요? 여자가 된다면이라고 하겠죠. 그럼 반대 개념의 그런 거의 예상이 anticipate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expect하고 좀 달라요. 밑에 나와 있는 expect, look forward to는 미래, 앞을 내다보는 느낌이면 이거는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의 반대. 공부를 못한다면 잘했으면 공부를 잘하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 이게 anticipate입니다. motivate 이건 알죠?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자극하다 하니까 넘어갈게요. creative 창의적인 솔직히 이것도 쉽잖아요. 왜냐면 create가 창조하다니까 넘기고요. respond 같은 경우는 re가 다시라는 뜻인 거 알아요? 몰라요? 다시.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야, 왜? 이렇게 해서 다시 뭐한다? spawns. 이게 뭐냐면 이게 서 있다라는 이런 뜻이 느끼는데 다시 주고받는 느낌이 respond구나. 이것도 쉬운 단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faculty 이거 어려운 단어인데 교수진, 능력, 재능. 여러분들 교직원 알아요? 교직원? 잘 모를 텐데 여러분들 졸업사진 보면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무슨 행정실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막 사진 있던 거 본 적 있어요? 그게 교직원이에요. 그러면 이 교수진 가르치는 선생님, 교직원, 학교가 돌아가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다 뭐하는 사람들인데 패컬티에 속해 있을까? 바로 이게 팩토리 알죠? 팩토리 공장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굴 만들어? 학생을 만들어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무조건 대학 간다고 똑똑해집니까? 서울대 갔다고 무조건 서울대생 되는 줄 알아요? 졸업을 해야죠. 그럼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진정한 서울대생을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패컬티는 학생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가지고 교수진, 교직원 그리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겠죠? 그런 느낌이 있다. 여기 밑에 있는 facility는 뭐 비슷한 단어라서 그냥 나온 것 같아요. facility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원래 편의시설은 convenience store 해가지고 conveniences 이렇게 얘기해요. diploma. 이 dip라는 diploma에서 여기 dip 보여요? dip? 원래 dip이 뭐예요? 우리 딥소스 알죠? 찍다야 찍다 이게 쿡 찍어 먹는 거. 근데 디플로마가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 수료증서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주저리 써 있다가 요 밑에쯤에 뭘 도장을 꽝 찍죠. 인장 같은 거. 그게 바로 졸업장이에요. 디플로마 이렇게 배우면 돼요. 그럼 certificate는 뭐냐? 이거 certificate이라고 읽어야 돼요. 발음기요. certificate. 이 certificate은 어떤 느낌이냐면 졸업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학교를 갈 필요는 없잖아. 그런 게 바로 자격증 같은 그런 certificate라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원이 뭐냐면 certain 보여요? certain? C-E-R-T-A-I-N certain 확실하다 이거예요. 확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분명 운전할 수 있어요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걸 certificate라고 합니다. tuition 그러면 저희 과외가 영어로 뭐예요? 내가 튜터라고 했죠. 튜터. 이게 개인 교습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tuition. 그런 사람들한테 뭐 주는 돈을 주고 해야죠. 그게 바로 수업료 등록금, tuition. 그래서 튜토리얼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튜토리얼이라고 많이 뜨는데 이게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쓰는 그 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나 가르침을 주는 걸 튜토리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별 지도라고 합니다. 알겠죠? participate가 참가하다인데 이게 일형식입니다. 그래서 늘 뭘 붙여야 돼요? 전치사 in이 나와야 돼요.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들은 일형식이라서 뒤에 전치사 나온다는 말 이해하죠? participate. 이 part가 뭐냐면 뜻이 부분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부분에 내가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participate. 내가 어느 한 부분에 참여하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겠지만 언젠가는 어른이라는 성인 부분에 내가 part 부분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participant는 사람, participation은 참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꼭 알고 계세요. 자, 발음 끼워볼게요. authentic. authentic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 authentic이 진짜라는 뜻인데 그 옷 브랜드 이름에 보면 이거 되게 많이 써있다. authentic 진짜 많이 써있다. 이 왜 써있냐면 자기네가 진짜 브랜드다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오스가 뭐냐면 OATH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맹세라는 어원이거든요. 맹세.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맹세한다 이거야 신에게. 이거 진짜라고. 그래서 authentic이다. 그래서 앞으로 genuine이나 reliable 이게 relyon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의존하다 기억나요? relyon 의존하다 이런 단어의 어원인데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진짜란 뜻이지. genuine은 유전자의 어원이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authentic.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interaction. inter는 무슨 뜻이었죠? 서로라는 뜻이요. 서로 뭐 해준다는 거야? action.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상호작용이죠. 한마디로 탁구. 내가 쳤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쳐주고 또 쳐주고 이런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rapper 이렇게 읽어야 돼요. 레포트 하면 안 돼요. rapper 이게 뭐냐면 친밀한 사이의 관계, relationship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여기 rap 뭐예요? rap 말이 어때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그런 관계를 report라고 합니다. 좀 이해 가셨어요? report. 그 다음 요거는 method 방법 너무 쉽은데 요 밑에 거 볼게요. manner 보여요? manner. 선생님 매너는 예절 아닌가요? 나와 있는데 이 매너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매너를 다음에 s가 붙어야 예절입니다.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어. 이거 단수예요. 예절은. 무조건 얘는 s가 없잖아. 그럼 방법이야. 왜 방법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너는 방법, 매너즈가 예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패션은 뭔 줄 알아? 여러분들이 패션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옷을 입는 방법이에요. 진짜예요. 이거 패션 고등학교 3학년 되면 2학년 되면 이거 패션으로 안 나오고 방법으로 해석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모드, A 모드, B 모드 알죠? 그래서 A 방법, B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aptitude. 이게 aptitude의 apt가 여기도 써있지만 쉬운이라는 어원이에요. apt 자체가 쉬워요. 그래서 be apt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하기 쉽다가 되거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나한테 쉬운 것이 뭐예요? 적성에 맞는 거죠. 소질도 맞고 경향이 있는 거고. 그래서 aptitude는 쉬운. 근데 여기 보면은 altitude라고 읽거든요. altitude. 이게 바로 고도, 높낮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ttitude 많이 들어봤죠? attitude. 이거는 태도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altitude, attitude, aptitude 이 세 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 attitude 있구나. 아무튼 자 여기 나와 있는 scold는 이 어원이 뭐냐면 SCO가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코라고 알려준 적이 있는데 코, 비음 약간 좀 콧소리의 어원인데 야 너 똑바로 안 해? 이게 scold예요. 요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scorn 알아? scorn 경멸하다 이렇게 코로 비웃는 소리. 그리고 스콜드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스니즈라고 해가지고 하고 잠드는 것도 스니즈도 코의 어원이거든. 그래서 이게 꾸짖다, 잔소리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반대말은 praise죠, 칭찬하다. retard. re가 뭐예요? 다시라고 했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retarded child 하면 부진화가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키가 커야 되는데 다시 작아지는 것이 안 커. 이해가요? 나이는 먹었거든. 근데 말을 못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연시키다, 어떤 성장을 방해하다라는 느낌의 retard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ey, let's get retarded. 그러면 약간 좀 우리 지연하자 이런 뜻이 뭐냐면 좀 쉬었다 가자라는 뜻도 됩니다. enroll 등록하다, 명부에 올리다 이런 뜻이 나와 있는데 이게 명부가 별거 없어요. 그냥 사람 이름 쓴 건데 등록이 이게 바로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그래서 여기 롤이 요런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쭉쭉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마리 있죠. 돌돌돌돌돌 말리는 거 옛날에 보면. 예, 그게 롤이에요, 롤. 근데 in 롤은 in이 붙으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사화가 돼요. 앞에 붙든 뒤에 붙든 en이 붙으면 이 단어의 동사화가 돼요. 그러니까 말긴 많은데 말리게 한다는 게 뭔 말이냐? 여기다가 사람 이름 쭉쭉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누구 이름 부를 때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게 바로 등록하다, 군대나 어떤 하기 위한 일에 명부를 올리다, 이름을 적다 이런 뜻이에요. 등록하다로 많이 외웁니다. 레지스터처럼. 레지스터는 쉬운 단어 아시죠? 어사이먼트는 홈워크랑 비슷한데 홈워크가 아니에요. 이 숙제는 홈워크예요. 뭐가 다르냐면 홈워크는요. 10명이면 10명이 다 똑같은 A라는 숙제를 하는 게 홈워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쓰는 말. 근데 어사이먼트는 아니에요. 이 어사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나누는 게 할당이거든요. 할당이 뭐냐고? 일을 나누다. 그럼 임명은 뭐냐? 너는 이 일하고 너는 저 일하고 해주는 게 임명이야 결국. 근데 어사인이 어원이 된 어사이먼트는 왜 할당량, 과제라는 뜻이 되냐면 자 떡볶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이냐면 너는 떡 갖고 오고 너는 고추장 갖고 오고 너는 설탕 갖고 오고 그럼 각자 맡은 일이 다르죠. 근데 결국 목적은 떡볶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어사이먼트입니다. 대학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숙제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다 달라요. 왜냐면 주제만 던져주고 알아서 해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갔을 땐 대학교 가서 홈워크 쓰지 말고 어사이먼트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restrict. 자, strict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strict. 모르면은 반성해요. stern. 뭐예요? 엄격하니요. 자, 엄격한 것이 반복됐다는 얘기는 뭐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 제한하다. 알겠죠? 좀 엄한 엄마 아빠들은 딸이 밖에 나가려고 할 때 치마 짧으면 치마 다시 입어라. 옷이 가슴골이 파였으면 다시 가슴골 안 피는 거 입어라. 또 팔 드러나는 거 입지 마라. 막 난리잖아요. 그게 restrict예요. 알겠죠? 그래서 restrict area 하면은 이제 제한구역이라는 뜻이 있고요. restrain 여기 보이죠? restrain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레스테린이라고 혹시 본 적 있어요? 그 구강 청결제 알죠? restrain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입안의 세균을 억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근데 이게 strain이 긴장이란 뜻이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긴장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억제하답니다. 좀 달라요. 제한은 약간 강제성이 띄는 거 이해가요? 강제성? 약간 타인에게 받는 느낌이 제한이고 억제는 스스로죠. 그래서 얘가 CF예요. 완전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안 먹을 거야. 살 빼려고. 그거 제한입니까? 억제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먹고 싶은데 그 뭐 엄마가 아빠가 야 넌 살 좀 빼야 돼. 그럼 리스트릭트예요. 완전 달라요. 알겠죠? extracurricular. extracurricular. 이게 뭐냐면 extra가 여분의라는 뜻인 거 아세요? 여분의. 뭐 여러분들은 여분하면은 자꾸 이제 연기자들 중에 그 엑스트라를 떠올리시는데 보조의 이런 뜻도 있긴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뭐 여분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좀 주인공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라서 엑스트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 나쁜 뜻은 아니에요. 어떤 비상시 필요할 때를 위해 남겨두는 역할이어서. 근데 커리큘러는 이제 뭐냐면 교육과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커리큘럼 있지만. 그럼 이게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뭐냐? 과외의라고 나왔는데 이거 선생님이라는 과외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더 좋아요. 정규 과정 이외. 그러니까 국영수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바이올린이나 운동이나 미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 정규 과정 이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요리 안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베이킹 안 배우잖아요. 물론 제빵과 빼고.
그런 거를 엑스트라 커리큘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 과외라고 해가지고 또 선생님 과외 아닙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코드, 코드라고 알죠? 코드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암호, 규범, 법전. 야씨, 뭐 뜻이 이러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CO의 어원은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두 개라고 해서 자, 어떤 여기에 네모난 구멍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키 모양이 필요합니까? 역시 네모난 키 모양이 필요하죠. 이렇게 일치하는 느낌이 어떤 것에 정해진 모양에 일치하는 느낌이 바로 코드입니다. 그래서 암호라는 뜻도 되고요. 규범. 미국의 어떤 곳은 주마다 다르지만 어떤 곳은 헬멧을 안 써도 오토바이 탄대요. 그때 어떤 곳은 또 헬멧을 써야 탄대요. 이 웃기죠? 그게 바로 그 나라, 그 주가 가지고 있는 코드인 거예요. 법전 뭐 써 있습니까? 인간이 지켜야 할 모든 규범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법전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코드의 응용인 드레스 코드. 야, 너 오늘 드레스 코드가 왜 이래? 막 이렇게도 하지만 그런 의도가 아닌 복장 규정. 자, 학교에선 뭐 입어야 돼요? 교복. 그럼 병원에선 의사는 가운, 간호사는 간호복, 환자는 환자복 입어야 돼요. 진짜예요. 그리고 군대 가면 뭐 입어요? 군복. 이런 거를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식장인데 트레이닝복을 입고 와봐. 그게 뭐예요? 그게 예의 어긋나죠. 이런 걸 드레스 코드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많아요. 익숙한 것도 많잖아요. 그 이유가 학교에서 주로 많이 쓰는 교육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하니까 많이 곱씹어서 꼭 열심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끝!